안녕하세요. 공세원의 장민혁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무원세법 첫 시간이니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으로서 제 소개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세법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제가 강좌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연간 공부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장민 회계사고요. 제 소개는 좀 간단히 할 텐데 저는 회계사 합격 후에 이제 회계법인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웅지 세무대학교라고 해서 이제 회계사 세무사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이제 학교의 교수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공무원 학생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회계사와 세무사 학생들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우연찮게 또 개업을 하게 돼서 이제 회사를 나와서 이제 개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 학원으로 가서 지금은 계속 세무사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강의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 후에 이제 선배가 되실 국세 공무원들 강의를 일단 5년 전부터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국세 공무원 직무교육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제 소개를 또 할 텐데, 지금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두 번째로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무원세법 이제 우리 출제 경향인데요. 이제 공무원세법에서 나오는 이제 문제 세목이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이제 중간중간 설명하겠지만, 일단 세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무원세법 출제 범위가 있는데, 이제 범위는 첫 번째 이제 국세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세기본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세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징수법, 써볼게요. 징수법이 있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3법인데, 3법이라고 해서 이제 법인세법, 그 다음에 소득세법,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이걸 우리가 법소부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세법까지 있고, 또 기타로 해서 이제 상증세법이라고 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법이라는 게 있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 있는데, 이건 좀 기타로 해서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출제 경향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일단 시험에 나오는 문항수 한번 볼까요? 문항수를 보면, 국세기본법은 보통 이제 우리가 9급을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9급을 기준으로 4문제에서 5문제, 이 정도 날 거고, 국세징수법은 보통 시험에 2문제가 날 거예요. 2문제가 날 거고, 법인세하고 이제 우리 소득세, 부가세까지는 이제 보통 4문제, 5문제. 이렇게, 문제가 나긴 날 건데, 보통 4문제 정도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문제 정도 난다 보시면 되고, 상증세나 이제 종부세라고 해서 이거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 문제나 2문제 정도 날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부 다 하시고 나서 이제 따로 그냥 우리 이제 예를 들어 공개 강좌나 이런 걸로 다 올려드리면 그때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안 하셔도 보통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 나머지 중요한 법은 우리 법소부라고 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법이 가장 중요한 세목이다라고 보셔서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세기본법하고 국세징수법도 중요는 하고 이제 시험에 또 잘 나지만 얘네들 공부하는 것들은 솔직히 이제 법소부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아주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공부는 요거 공부한 후에 이제 보셔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순서를 이제 공부 순서가 있는데 진도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진도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을 처음에 이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할 거고,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을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제 순서를 예를 들어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따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이제 고려해서 이제 수업을 하긴 할 건데, 실제 공무원 이제 시험에서는 거기까지 어렵게 나진 않을 거예요. 나진 않았겠지만, 이 법인세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공부할 때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다 배우고 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이 법인세법이 크게 어렵진 않을 텐데 이게 처음 배우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순서대로 이제 다 배우면 거의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배운 상태에서 제가 국세 기본법하고 징수법 요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요게 더 쉽긴 한데 요걸 할 때 요걸 배우고 나서 배우면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고 양 자체가 여러분 양 자체가 기본법이 양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법인세가 양이 좀 많고 일단 부가세, 소득세, 그 다음에 국세 기본법, 징수법 이렇게 정도로 해서 보통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기본법도 뭐 중요하겠지만 법인세법도 무시하지 않게 이제 우리 네 문제 정도 날 거니까 그거 이제 네 문제를 다 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꼭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개 강좌로 이제 상증세법이나 종부세를 올려드리면 아니면 이제 그거 같이 올라오면 그거 보시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하시면 되니까 그 공부를 따로 하시면 되니까 이제 그때 보시고 한번 보시면 일단 이게 책으로 지금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책을 이제 공무원세법 장민회계사의 공무원세법 책을 냈는데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법 요게 이제 우리 처음 공부할 게 여기 1권에 들어와 있어요. 1권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1권이 여기도 1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세기본법 1권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1권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상증세법이 1권에 들어가 있어요. 1권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1권과 2권을 이제 지금 하나로 같이 묶어 있는데 그걸 자를 수 있게 제가 뭐 그걸 잘라서 나오면 좋지 않냐 했는데 또 같이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나눠 놨어요. 나눠 놨으니까 혹시 이제 그걸 분권해서 갖고 다니실 분들은 이렇게 분권을 시켜놨으니까 이렇게 갖고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법, 소득세법은 2권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2권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종부세도 2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서를 보시면 1번, 2번, 3번 순서로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1권 갔다가 2권이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혹시 부가가치세법 끝날 때쯤 되면 2권 책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동영상으로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갖고 오신다면 들어도 들으시면 되니까 상관없겠지만 혹시 들어왔더니 책이 없다. 그러면 안 되니까 꼭 이때 맞춰서 이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 중에서 7급은 여러분 7급 시험은 동일하게 날 텐데 국세 기본법 문항수가 좀 더 늘어나요. 뭐 6문제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 있고 그 대신 여기에서 늘어나는 문항수를 여기 소득세하고 부가세에서 한 문제 정도 덜 나온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법인세는 갖고 소득부가가 보통 안 중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국세 기본법도 중요하지만 얘네들도 실제 실무하실 때는 여러분이 이제 보통 이제 합격하신 다음에 배정되는 과가 여기에요. 여기 대부분 뭐 재산과라고 해서 뭐 상증세도 하겠지만 보통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에서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뭐 이런 것처럼 조사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시고만 합격하시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불편하고 이제 그 가서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합격해서 바로 공부하기 쉽나요? 어차피 수험 기간일 때 공부하시는 분 이제 그때 충분히 다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기본법하고 징수법은 안 중요하냐? 이건 업무하실 때 필요하는데 특징은 얘네들은 이제 각 세목으로 해서 이제 개별세법이라고 불러요. 개별세법. 그러니까 법인에 관련된 법인의 소득세법, 개인의 소득세법, 그다음에 부가가치에 대한 세법, 부가가치세법. 근데 얘네들은 일반세법이라고 불러서 이제 여기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이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업무하실 때는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한데 얘네들은 굳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들을 때 얘네들은 그냥 들으면 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연습을 좀 해보시는 구조로 가시고 얘네 국세 기본법하고 징수법은 용어는 좀 어렵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법적인 내용이 나와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수업도 길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아서 단순하게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대신 판례라고 해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증세랑 종부세는 아예 시험을 거의 잘 나진 않으니까 이걸 이제 공부를 나중에 간단하게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강좌 구성을 제가 어떻게 할 건지 강좌 구성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지금 시중에 올라와 있는 강의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강의들이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강의를 여러 가지 종류를 찍고 너무 많은 부분으로 이제 부담되는 강의를 많이 찍으시니까 저는 딱 정해서 이 정도만 제가 선보이도록 할 거예요. 일단 기본 강의라고 해서 기본 강의라고 해서 얘네들 전체를 이제 한번 쭉 설명하는 이 기본 강의로 순서는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순서로 해서 강의를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라고 있는데, 심화 강의 여러분들은 이 기본 강의를 일단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되고, 이 심화 강의는 만약에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은 기본 강의를 찍고 심화 강의를 또 수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수업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이거 다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요때 설명한 다음에 얘는 특수 파트 주제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특수 파트인데, 특수 파트 주제라고 해서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에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합병, 연결, 뭐 비영리 법인 등 법인세가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금 시험에 잘 다뤄지지 않고, 나더라도 걔네들은 뭐 굳이 따로 간단히 배워도 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따로 수업을 심화 강의에서 해놓을 거고, 보통 소득세법이 많을 텐데, 소득세법에서는 뭐가 있냐면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을 구성을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 소득세법이 법인세보다 먼저 강의가 돼요. 이 사업소득은 법인세를 듣고 들으면 좀 쉬운데, 그렇다고 이제 법인세를 먼저 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먼저 하기 때문에, 이 사업소득은 기본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우리가 말 문제로 나오는 사업소득만 이제 보여드리고, 우리가 계산하고 조정하는 이런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다 계산보다 말로 이제 서술형 문제로 나오긴 하겠지만, 그 내용도 뒤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 설명을 뒤에서 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 여러분들 소득세가 조금 범위가 좀 많고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이 부분도 심화해서 제가 따로 달아서 좀 길게 이제 우리가 풀로 설명을 드릴 거고, 퇴직도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시험에 양도 같은 경우 잘 나겠지만 얘네들은 좀 특수 파트라고 보셔서 이 내용이 어렵고 퇴직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기본 수업 한번 듣고 나서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도 언급하겠지만 이제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 이제 그것만 여러분들 캐치하시면 간단히만 정리하시면 돼요. 간단히 시험에 양도세 빼고는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에서 상증세를 이제 바로 강의하지 않고 심화 강의에다가 상증세하고 종부세를 이제 올려드릴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공개 강좌나 이런 것도 따로 무료에 또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를 다 들으시면 풀로 다 듣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실제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출제 범위 있잖아요. 범위 중에서 95% 이상은 커버해서 이제 수업을 할 테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한 문제 정도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너무 지엽적인 것은 너무 이제 굳이 여기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나 싶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문제 정도는 뭐 틀린다 생각하시고, 운이 좋으면 이제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이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과감하게 이제 수업을 안 할 테니까, 근데 뭐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빼고 할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제가 구성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 끝나면, 여기서 끝나고 나면 이제 뭘 못했냐면 중간에 문제를 제가 따로 풀면서 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 문제는 수록을 했는데, 그 책에 수록된 문제들이 다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이제 딱 테스트하기 좋은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풀면서 오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문제 풀이는 여기서 할 거예요. 나중에 단원별 기출이라고 기출문제풀이를 따로 제가 요 심화 강의 끝난 다음에 따로 보여드릴 거고, 요 단원별 기출문제하고 이제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 한 5회분 정도를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연습을 하겠다. 왜냐면 일단 기본 강의에서 이제 연습 문제 푸신 다음에 연습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돼.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이제
예를 단원별 기출로 들어올 건데 이때 올 때는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 거예요. 그 파트에 대한 단원별로 요약을 하면서 기출문제 풀 거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요약이 된다 한번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고 이제 그거를 정리해 갖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면 되는데,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시험처럼 제가 문제 구성을 해서 이제 올려드리면 그거를 이제 문제를 그냥 혼자 푸셔도 돼요. 혼자 푸셔도 되고, 그걸 이제 어떻게 풀고 어떤 순서로 풀고 해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나 시간 안배하는 방법들 여기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이제 얘네들은 보통 이제 계산 문제도 나오긴 하겠지만 보통 계산 문제 위주보다 말 문제 위주로 나와서 실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와 모르는 거를 구분하는 거랑 이제 구분됐을 때도 이게 보자마자 나오는 답이 있고 아니면 한번 읽어야지 생각하는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걸로 이제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강좌 구성을 이렇게 구성을 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들을 때까지 듣게 되면 뭐 다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이제 뭐 심화 강의는 뭐 따로 이제 이거는 같은 거라고 보시고 이제 듣겠지만, 기본 강의 듣고 어느 정도 요거는 안 듣더라도 뭐 단원별 기출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이제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시험 볼 때 무리가 없을 수 있다.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고, 이것도 강좌 구성을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뭐 이상한 소리 하지 않고 이제 수업에 집중해서 강의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학원에서 나오는 강의보다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서 이제 최대한 짧게 맞춰 드릴 테니까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가격이에요. 가격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여러분들 이제 듣도록 제가 구성해 드릴 거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다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본 강의는 처음 들으신 분들은 다 듣는 게 좋고 해서 풀로 다 들으시는 게 좋은데, 중간에 이제 내가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먼저 배운 상태에서 내가 이거 부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만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겠지만 뭐 얘네들이야 뭐 어차피 이쪽에 따로 이제 공개 강좌를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따로 들으시면 되고, 이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세목을 따로 구입해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분리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따로따로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럼 굉장히 저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학원에서 단가를 좀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이제 갖고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특히 이제 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풀 패키지로 듣는 분들, 이제 국어랑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사나 이거 해서 같이 듣는 분들은 이제 전체적인 가격은 싸겠지만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시 듣고 싶어도 이제 그런 개별적으로 다시 들을 때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부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구성할 테니까 여러분들 따로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 공부 계획, 그래서 연간 계획인데, 연간 계획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 공부를 할 건지 보시고, 제가 저번 달에는 노량진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 메가스터디 그 건물에서 국세 공무원 강의를 했었는데, 그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그 모습도 보고, 거기가 독서실 관련해서 이제 있는 부분이라 제가 봤는데, 일단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죠. 좋은데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도 중간중간에 얘기하겠지만, 일단 이 강의가 지금 언제 올라올 건지랑 이제 매년 이제 어떻게 올라올 건지랑 구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서 10월 정도에 오픈이 되면 여러분들 12월까지, 12월 뭐 31일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3개월이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기본하고 심화 강의가 다 올라와요. 그래서 그전엔 다 올라올 텐데, 이때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하고 심화 강의를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심화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럼 심화 강의 중에서 제가 나중에 심화 강의 중에서 간단히만 정리하시면 솔직히 뭐 공부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좌 구성이 되게 많이 되진 않으니까 심화 강의는 더 뒤로 미루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 공부하시고 이게 좀 확립된 상태에서 이걸 들으시면 더 편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안 듣고 기본 강의 들은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가셔도 상관이 없다. 복습을 더 많이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으셔도 되고, 혹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심화는 빼고, 부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같이 들으신 다음에 이제 복습을 또 하셔서 이제 연습 문제도 풀고 해서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1월에 이제 요거 단원별 기출 문제를
이제 책을 낸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를 그 전에 찍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건데 이제 기출 문제 풀이를 이때 하겠죠. 그래서 이때 요약을 하면서 기출 문제 풀이를 같이 들으시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가 기출 문제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2월, 3월인데 2월에서 3월 사이는 이제 뭘 할 거냐? 시험은 4월이죠, 여러분들. 4월에 일단 고급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은 이때 보시고 2월, 3월에는 동형모의사로 이제 문제를 연습하시던지 아니면 이때는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개정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개정세법 강의를 제가 할 건데 개정세법 플러스 동형모의고사로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할게요. 근데 이때는 개정세법은 당연히 이제 제가 무료로 해서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와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뭐 자료도 제가 최대한 시험에 나오는 범위 내에서 제가 이거는 뭐 세무사나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긴 하는데 아예 이제 공무원 세법에 맞춘 범위 내에서만 이제 딱 올려드리고 부담 없이 해드릴 테니까 그거 들으신 다음에 반영을 시키면 되는 거고, 동형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반영된 형태에서 나오도록 제가 구성을 해서 올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이게 수업은 자체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정세법은 이제 하루 만에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3-4시간 정도 강의를 해서 올릴 테니까 그거 들으시고, 이 동형모의고사도 보통 강의 자체는 5회에서 뭐 10회 사이긴 할 텐데 그 정도 강의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맞춰서 푸실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강의에 부담 없이 그냥 이때는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4월에 시험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월에 시험 보면 이제 뭐 지방직 강의도 있고, 나중에 이제 국가직인 분들은 7월에, 8월에 이제 우리가 7급 시험 있죠, 또. 그래서 예를 들어서 9급 시험이 이때 있고 7급은 이때 있고 9급은 이때죠. 예를 들어서 시험, 맞든 요 비슷한 때에 시험을 보겠지만, 이렇게 7급까지 따라가시는 분들은 계속 따라와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고, 요즘은 이제 7급 같은 경우도 이제, 9급하고 난이도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으니까 차이가 없이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될 건데, 과목이 좀 많죠. 그래서 9급 하시는 분들, 특히 7급 하시는 분들은 9급 시험을 많이 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먼저 공부하고 마무리 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다른 과목하고 정리를 계속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7급이 끝나면 이제 그 이후에 또 다시 이런 내년 강의로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 이렇게 매년 반복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 심화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잘 보시고, 다른 이제 학원하고 다르게 가격을 많이 제가 내려서 이제 공급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부담되시는 분들, 이제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법인세만 듣고 싶다, 그냥 법인세만 따로 듣고 다른 건 들을 시간도 없고 할 때 법인세만 제가 구입할 수 있도록 따로 이제 분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올려라고 해서 올릴 테니까 좀 보시고, 보통 여러분들이 국세 기본법과 징수법 자체 이거 두 가지를 솔직히 뭐 따로 듣고 나서 뭐 이거를 뭐 정립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적을 거예요. 자꾸 소득세랑 우리 법인세 아니면 부가세랑 법인세 이런 식으로 법소부가 계속 뭐 점수가 안 나오거나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나중에 따로 다른 거 이제 한번 들어보고 전체 다 들어보고 그 다음 연도 혹시 이제 안 되셨을 때는 이제 또 따로 이제 그거 부분만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공부하실 때는 뭐 1년 안에 이제 붙겠다 싶도록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일단 뭐 여러 가지 컨디션 조절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뭐 밤새 가면서 뭐 잠 2-3시간 자가면서 공부해서 한 달 안에 끝나는 시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이 여러 과목이 같이 있다 보니까 내가 다른 건 다 준비가 되는데 뭐 한두 과목이 준비가 덜 됐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과목에서 이제 점수가 안 나오거나 그랬을 때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꾸준히 준비하시는 게 핵심이니까 좀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공무원 강의를 하게 된 이제 배경인데, 일단 세무사나 회계사 학원에서는 대부분 100%죠. 100% 다 전문 자격사 있는 분들, 회계사, 세무사 되신 분들이 다 강의를 해요. 근데 공무원 세법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개업도 하고, 이제 국세 공무원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하면 더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또 강의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분들한테 또 듣다 보면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 부분이 이제 뭐 하시는 분들이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또 강의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좌 구성을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 이렇게 보통 기본적인 것만 딱 하고 보통 제공을 심플하게 하셔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 심화 강의 해놓고 거기다 무슨 다른 요약 강의 아니면 무슨 강의에서 강의 종류를 너무 많이 펼쳐놔서 학생들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이렇게 이제 강의를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책도 그래요. 책도 저는 이제 기본서예요. 기본서 내고 그 다음에 단원별 기출 있죠. 단원별 기출 문제 요거 하나 올릴 거고 이 동영모의사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랑 같이 해서 요 세 권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 볼 수 있게 해주고 만약에 난 요약서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나 예를 들어서 그 한국사 같은 경우는 요약서로 수업을 듣더라도 여러분들 뭐 이해를 하거나 나중에 공부할 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내용 자체가 어차피 다 말로 된 거를 요약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겠지만 이런 회계나 세법, 특히 세법 같은 경우는 법조문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법조문이 들어가서 법조문대로 문제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요약해서 끊으면 그게 어감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이 두껍더라도 그걸 한 번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면 어차피 회독이 빨라지고 그걸 요약하나 안 하나 거의 보는 시간은 비슷해지기 때문에 굳이 전 요약서가 이렇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제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다음에 그 요약서가 필요하다. 요약서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제가 그래도 부담되지 않게 아주 이렇게 추각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저는 탁탁 그 문항을 이제 끊어서 얘기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요약서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하여튼 그건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구성을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하여튼 그건 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교재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 원이나 투로 이제 구분됐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요거를 이제 원, 투를 이제 분리하면서 갖고 다니면 어차피 요약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법소부, 제가 법소부를 중심적으로 이제 책을 이제 쓴 거를 드린 거고 얘네들도 잘 요약이 그 책 나와 있겠지만 얘네들은 수업하면서 제가 이제 밑줄근 부분하고 아니면 이제 거기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많이 이제 따로 구성을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중요한 부분이라 그 밑줄 잘 그어서 한번 쭉 읽는데 시간이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필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제가 필기를 많이 하는 건데 처음 공부할 때는 필기를 따라오서 특히 동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필기를 꼭 하셔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책하고 연관해서 같이 읽어보시면 아주 편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이거를 제가 어떤 분들은 필기 노트를 좀 갖고 싶다. 아니, 자기가 필기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필기한 거를 갖고 있으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 제가 필기했던 거 제가 똑같이 매번 수업을 똑같으면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하니까 그게 보통 책에 있거나 아니면 따로 요약해 주는 거 여러분들이 필기해 놓고 그걸로 요약해서 같이 보시면 하여튼 책에 잘 적어 놓고 그러니까 처음에 노트에 적었다가 책에다가 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빈 공란을 제가 많이 해놨어요. 빈 공란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필기된 거 요약할 수 있게 거기다가 그래서 그 페이지 보고 보통 요약은 해놓으면 그 요약된 페이지는 보통 몇 페이지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약된 내용이 몇 페이지를 이제 요약한 걸 거니까 그렇게 써놓고 다시 보고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부분 보면서 넘어가시면 어렵지도 않고 재밌고 이제 어렵지 않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책도 여러분들 책이 제가 만약에 요거 한 다음에 요약서도 내고 무슨 OX도 내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책을 구성시키면 여러분들은 과목을 하나 더 늘리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책은 솔직히 딱 하나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OX 뭐 중요해요? 어차피 문제 다 있으니까 그 기본서 안에서 문제까지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본서 여러분 책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기본서들은 어차피 국제기본법하고 징수법은 비슷해요. 이거는 어차피 공부할 때 제가 그림으로 많이 설명을 하겠지만 얘네들은 아예 제가 책 구성을 이제 말로 서술한 것보다 이제 그림이나 좀 요약된 내용들을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책하고 좀 다르게 좀 내용이 이제 불편하지 않게 딱 글만 막 나와 있어서 이제 법조문으로 막 구성되지 않아서 법소고 공부할 때는 좀 편하게 책을 구성했으니까 제가 이 책을 쓰느라고 좀 고생을 많이 했다. 그것도 알아주시고 하여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독성이 높게 회독 우리 회독률이 이제 회독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 가독성 높도록 여러분들 구성했으니까, 이렇게 공부해도 되나? 이 정도로 이제 가독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걸로 정리하시면 되니까, 하여튼, 기본서가 여러분들 요약서다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좀 더 요약된 책으로 나중에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아니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다시 만들어서 내년 초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애초부터 요약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요약서로 공부한다는 거는 이제 그걸 계속 다 외우고 그냥 암기만 한다는 소리인데 이제 내용도 모르고 그냥 암기만 계속 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가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본서로 해서 일단 공부를 먼저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질 좋은 강의를 이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이제 뭐 그렇다고 제가 성의 없이 강의하는 일은 없을 거고, 하여튼 강의 내용 자체는 아주 충실하게 강의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이제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질 좋고, 너무 비싸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한번 들으신 다음에 하여튼 저랑 이제 우리 저한테 이제 소통을 하고 싶으면 우리 강의 사이트에서 이제 질의응답 안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제가 카페나 이런 거를 개설하게 되면 지금 개설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게 되면 거기 중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면 이제 따로 우리 그 홈페이지에서 학원 홈페이지에서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 개설했다고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 와서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다가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마련해서 여러분들한테 합격할 때까지 이제 보장해 드릴 거고 합격하고 또 여러분들 저는 제 생각에는 국세공무원 강의는 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합격하고도 이제 뵐 거예요. 뵐 거고 그때 저는 이제 보통 법인세 강의를 많이 할 텐데 그때 들으시면 또 아주 손쉽게 또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합격한 다음에는 또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또 어떤 식으로 또 진행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도 이제 합격하면 또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연관된 강의까지 같이 들어갈 거고 나중에 만약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한 번 더 강의를 듣고 싶다, 마지막에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 들어가는 이제 그 연수 기간이나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합격생을 대상으로는 무료로 강의를 오픈해 드릴 거니까 그때 와서 이제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또 오픈해서 강의를 또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또 다른 얘기들은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텐데 하여튼 잘 들으시고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시험할 때 꼭 합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만 우리 부가가치세를 처음에 배울 건데 이 부가가치세의 개념하고 특징인데 그 부분 책으로는 여러분들 1권이고 일단 첫 번째 우리 그 1권의 파트 4죠. 파트 4 우리가 328페이지에 부가가치세 총칙이죠. 총칙에 대해서 배울 거고 제가 이제 그 파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따로 이제 뭐 다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 중간중간에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고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배울 때는 처음에 다 배우셔야 돼. 왜 그러냐면 어떤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다 보면 이제 그 부분만 보다 보면 그게 아닌 부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커버를 하시려면 다 중요하긴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다시 요약할 때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개념하고 특징을 이제 간단히 이제 그림으로 얘가 이제 소득세하고 법인세랑 좀 다르게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게 요만큼 네가 벌었으면 이만큼 세금을 내라 이건 어렵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외우는 게 좀 있겠지만 얘네는 외우는 건 많이 없어요. 근데 개념을 조금 아셔야지만 이제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념을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A라는 사업자가 있고 이제 B라는 또 사업자 이제 이거 잠깐 보고 또 C라는 사업자가 있어요. C라는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최종 소비자가 있어요. 최종 소비자가 있다. 지금 어떤 구성이냐면
A라는 사업자가 사업자예요, 사업자. 사업자가 뭡니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A라는 사업자가 있고, 사업자가 이제 B한테 물건을 만들어서 판대요. 그래서 B한테 물건을 이렇게 공급을 할 거예요. 그 B도 이걸 받아다가 C한테 물건을 이제 공급을 할 거고, C는 다 사업자야, 사업자. 물건을 이제 만들어서 또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공급을 할 건데, 이때 공급할 때 이 공급은 두 가지 공급이 있는데 보통 이걸 뒤에서 나중에 볼 거야. 하나는 재화고 하나는 용역이에요. 그래서 그럼 재화와 용역이 뭡니까? 이건 뒤에서 배워요. 한마디로 물건을 만든 거고, 용역은 저희가 회계사인데 제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거예요, 그 용역. 그거를 공급하게 되면 그 받아가는 쪽에서 이제 B죠. B가 사업자일 때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는 A가 창출한 부가가치. 이 부가가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할게요. 창출한 부가가치가 100이라고 가정하면, 이거는, 난 100원 정도 받으면 되겠구나.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대가를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받으면 되고, 이거 받을 때 100만 받으면 안 되죠. 부가세도 같이 받으라는 거예요. 부가세는 그 부가가치의 10%인 10원을 더 받으셔야 돼. 받으시고, 100원을 받았을 때는 너가 갖고, 그 10원을 받아온 거는 네가 세무서에 나중에 신고 납부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10원을 이렇게 내셔야 돼요. 일단 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B한테 이제 공급한 재화용역이 있으면 이제 증명을 하셔야지. 네가 실제로 이걸 공급했어? 그리고 대가를 줬으면 요 실제 대가를 준 아니면 공급한 요 증명을 하시는 건데, 그 증명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요렇게 증빙을 해줘야 돼요. 증빙을 우리가 세금 계산서라고 불러요. 세금 계산서라고 부를 거고, A가 B한테, 그래서 사업자끼리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아서 B는 저는 10원을 냈습니다. 이거를 하는 이제 증빙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는 거다. 공급자, 수령자 이렇게 해서 이제 B가 받아오면, 이제 그 다음도 중요해요. B가 이걸 받아온 공급 재화로 이거를 이제 가공을 할 거예요. 가공을 해서 창출한 부가가치인데, 이건 부가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뒤에서 나올 거니까 그냥 우린 400으로 가정할게요. 자기는 한 4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라고 하면 그걸 공급하고 나서 대가가 또 들어와야죠. 이렇게 대가가 들어올 때 얼마를 받아야 돼요? 400원의 10%를 받으면 좋겠지만, 얘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이만큼이겠지만 뭐도 냈냐면 대가 100원도 이미 냈어요. 냈기 때문에 지금 너는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가를 합한 500을 과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가 되고, 500에 10%인 50원이 이제 C한테 징수하는 이제 세액이 되는 거고, 그럼 이 500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500은 항상 부가가치에 누계가 들어가야 돼요, 항상. 그래서 창출한 부가가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누계가 이제 요 매출로, 이게 매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매출로 들어갈 거고, 그 매출의 10%인 50을 매출세액이라고 불러서 이걸 받아와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50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네가 요 앞에서 부담한 거 있지, 이거 세금에서 받아온 거, 이 받아온 것을 뭐 해주겠다? 이건 빼줘요, 또. 그래서 빼줘서 요 10만큼 얘가 부담했잖아요. 그래서 부담한 거를 이렇게 빼준다. 10을 빼줘서 실제로 너의 납부는 40만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40만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그때 여기서 이제 보면 되는데, 여기서 요거 내는 거 이 50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요거를 이제 매출세액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배울, 이제 앞으로 나중에 배울 매출세액이라고 부를 거고, 이거는 매출액의 10%만큼 매출세액이 나올 거고, 요 15는 뭐냐? 네가 매입한 건 100원인데 그거의 10%인 이제 이거는 매입세액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매입세액. 그래서 우리는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이게 납부세액이 될 거다. 우리 목표죠, 지금. 그래서 사업자는 항상 매입이 있고 매출이 있다면 그게 매출세액에서 10%, 매입세액에서 10% 이거를 계산해서 납부세액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럼 이 납부세액은 뭐랑 똑같냐면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세랑 같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창출한 부가세랑 같이 우리가 구성이 되도록 이제 하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얘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니까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이제 발급을 할 거예요. 이렇게 발급을 할 거다. C를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C는 창출한 부가가치가 자기는 500이래요. 500이면 이제 누구냐면 상대방이 최종 소비자예요. 최종 소비자라는 거는
우리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생수인데 생수를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 이제 여기서 공급을 한다. 그러면 최종 소비자한테는 500원을 받으면 안 되죠. 얘가 부담한 거는 이것도 부담했으니까 이거 또한 1000원을 이제 우리가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제 판매하셔야 되고 최종 소비자한테는 그걸 100원을 받아오셔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1000원은 어떻게 나왔냐면 500, 400, 100 부가가치의 두 개 합계가 지금 여기 들어간 거 지금 여기 들어간 거고 그거의 10%인 100이 우리가 매출세액으로 이제 과세가 될 건데 이제 100이 매출세액으로 들어가면 그때 세금에서 받은 50이 있잖아요. 그래서 50은 어떻게 한다? 50은 매입세액으로 이렇게 50을 빼주는 납부세액이 50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사업자 다 사업자예요 지금 얘도 사업자고 얘도 사업자고 사업자끼리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세금계산서가 주고받아지죠, 지금. 근데 마지막은 최종 소비자한테 나갈 때는 이때는 세금계산서가 발행하지 않아요. 최종 소비자한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그때는 이제 다른 영수증을 끊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수증 끊어주면 되고 최종 소비자는 이제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부담은 일단 1,100원을 부담한다. 그럼 부가세는 지금 얼마 냈냐면 얘 세무세 들어간 게 10이죠. 10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40 들어가고 50 들어가서 지금 총 부가세는 100이 들어갔죠. 100을 누가 부담해요? 사업자는 부담을 안 해요. 여러분들 사업자는 부담을 안 하고 최종 소비자가 한 번에 다 부담을 한다. 여기처럼 이 사업자 ABC는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세의 10%만큼 이제 부담해서 이제 부담이 아니죠. 납부를 하는 거죠. 납부를 하는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들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면 A, B, C예요. 지금 여기서는 A, B, C가 되는 거고 이 납세 의무자가 납부한 이거를 부담한 자는 누구예요? 얘죠. 얘 최종 소비자 D라고 할게요. 여기는 D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 담세자라고 불러요. 담세자. 세금을 부담한 자는 누구냐면 D예요. 이것처럼 납세 의무자랑 담세자가 다른 이런 특징이 있는 부가세를 뭐라고 부르냐? 이걸 간접세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간접세. 그래서 뒤에 특징에서 요약을 다시 할 텐데 이렇게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르다? 이거를 간접세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말고 간접세인 게 또 개별소비세라는 게 있는데 그건 좀 특이하게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 여러분들 간접세는 부가세 빼고 나머지는 다 직접세예요. 대표적인 게 소득세 한번 보세요. 내가 돈을 벌면 그거를 이제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나야 나. 내가 내셔야 돼. 내가 신고하셔야 되고 그 부담도 내가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법인세랑 소득세는 일치해요. 일치하기 때문에 걔네는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라고 부르고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부가세만 간접세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부가세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배울 게 뭐냐? 납세 의무자, 사업자가 누구냐? 누가 그러면 사업자로 볼 거니? 이것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공급들을 하죠. 이렇게 공급을 하면 이 공급 중에서 어떤 건 과세하고 어떤 건 과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떤 걸 과세할 거냐? 다 과세한대, 원칙적으로. 근데 면세로 열거된 거 아니면 재화로 보지 않는 것들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재화 용역으로 안 보는 애들 빼고 그 다음에 공급하는 것 중에서 나중에 면세를 배울 건데 그럼 면세로 공급한 것들은 과세를 안 해요. 그래서 면세로 공급한 걸 제외한 걸 다 과세하는 특징이 있는 거다. 그래서 공급을 또 배울 거고 그러면 요 대가인 100원 500원, 1000원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매출세액을 구성하는 매출액이라는 거죠. 매출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를 건데 이 과세표준 금액은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것도 이제 특이한 경우 실제로 돈을 받으면 돈을 받은 금액이 과표가 되는데 돈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물건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할 건지 그런 것들도 따로 배울 거고 그래서 매출세액 과표로 따로 배우고 과세표준에 따로 배우고 반대로 매입세액도 따로 배울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으면 그럼 다 공제해 줄 거냐? 아니에요. 그 중에서 공제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제를 못 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 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원래 원칙은 다 공제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받아온 것 중에 사업과 관련 없이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사업과 관련이 없대.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입한 거예요. 그러면 공제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불공제 매입세액의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씩 다 배울 거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 구조 안에서 거의 다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이거 말고도 이제 두 가지 이제 이건 부가가치세에서 일반적인 공급인 거고 이제 면세와 영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따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에서 필요한 이제 부가가치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제가 요 뒤에서 같이 설명할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특징을 요약한 이제
그 페이지가 330페이지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330페이지를 다시 우리가 설명하면서 그거를 나머지 부분도 같이 설명해서 보도록 할 테니까 기본 특징 요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